국민의힘 본 경선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이번 본 경선은 그렇게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본경선 절차가 보니까 당원투표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경선 활동을 하는 것은 아무리 늦어도 10월 31일까지 그때가 끝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경선 여론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여론조사 문항을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여론조사 문항은 바로 본선 경쟁력 문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가? 그것은 지난 8월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때 그건 좋다 이 정도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 넣느냐? 바로 예비경선 과정이 다 끝나고 이 본경선을 할 때 본경선 여론조사에서 그 본선 경쟁력을 묻자 이렇게 계략적인 그런 약속을 하고 세부 문항은 나중에 논의하자 이렇게 정해진 것이죠. 그러면 그 나중에는 이제 지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 세부 문항은 마련이 됐는가? 그런데 그게 마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월 15일 여론조사 전문가 회의라는 것을 구성을 했고, 각 캠프에서 캠프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참가하게 해서 9명인가 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죠. 그 10월 15일이 처음 얼굴 본 겁니다. 상견례. 이날은 회의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31일까지 모든 게 다 끝나게 생겼는데, 그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정홍원 위원장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일정이 이렇다고 했습니다. 10월 19일에 한 번 회의가 있고 10월 22일에 한 번 회의가 있다. 이 둘 다 비공개 회의다.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10월 19일에 회의 안 했고 10월 22일에 회의 안 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하는가? 이 회의도 비공개라고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활동도 항상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뭐 당원이나 일반 국민이나 이런 쪽에 뭐 일체 나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론조사 전문가 회의라는 것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거기에서 여론조사 문항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게 의견이 분분해서 결론이 안 났다 이게 아니고 아예 회의 자체를 안 했다는 게 이게 큰 일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선관위는 뭐라고 하느냐? 물론 캠프 사이에 입장 차이는 있다. 그렇지만 잘 해결될 거다. 큰 문제는 없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라도 또 이게 생각이 나죠. 지난번 경선준비위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고 싶어서 만약에 복주머니에서 뽑기를 한다면 그거 들여다보면서 뽑겠다고 한 게 경준이 아닙니까? 예비경선 때 또 어땠습니까? 바로 이러한 불투명한 경선 관리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 따르면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여론조사 문항, 그게 이제 지금 크게 한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 개인에게 있어서는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악착같이 다퉈야 하겠죠. 여론조사 문항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상 양자 대결 방식이라고 해서 1대1로 4번을 물어보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고, 다자 대결 방식이라고 해서 사지선다형으로 뭐 이런 사람 중에 누구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가상 양자 대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항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가상 양자 대결 방식은 문항이 4개라고 했죠. 4번 물어본다. 첫 번째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한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재명한테 하겠다, 윤석열에게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둘 다 물어봤으니까. 더구나 역선택이 지금 의심되는 상황에서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문항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한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세 번째는 유승민 후보, 네 번째는 원희룡 후보 이렇게 4번을 물어보는 방식이 가상 양자 대결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원희룡을 물어봤는데 이 이재명이라는 쪽에 나오는 그 투표, 지지율이 일정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일정할 수 없죠. 지금까지 여론조사 양자대결 그 수치를 보지 않았습니까? 매번 다릅니다. 따라서 가령 윤석열 후보가 뭐 34% 받았다고 합시다. 홍준표 후보가 34%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둘이 동점인가? 그런데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일 때는 이재명이 40% 받고 홍준표 후보 때는 20% 받았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양자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둘 사이에만 그 관계를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지를 알아보는 방식인데 이걸 4번을 반복한 다음에 4명 전부의 순서를 정하고자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비율을 환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동일하게 이 이재명 후보의 값을 전체 값을 정해가지고 이쪽을 다 환산한 다음에 순서를 1, 2, 3, 4를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환산 불공정식이 나오겠죠. 틀릴 수 있겠죠. 그 환산하는 방식이 복잡하겠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비 경선 때처럼 세 사람이 비공개로 이거 다 합산했다. 이거 환산하고 정리했다. 그리고 나서 파쇄해 버릴 겁니까? 문제가 아주 산더미만큼 쌓여 있다. 그걸 알 수 있죠. 이게 가상 양자 대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 다자 대결 방식. 이게 사지선다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문항이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와 맞설 국민의힘 후보로 다음 중 어느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기호 추첨해야 한다고. 기호를 주고 기호 순서로 나열을 해야 한다. 계속 가나다 순으로 한다면은 성씨에 따라서 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것이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옳지 않다. 기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론조사를 가상 양자 대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별로 변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1등과 2등 뭐 이런 그 차이가 분명하게 안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명이 이런 것이죠. 이재명과 1대1로 대결을 하게 되면 모든 후보가 10%포인트 이내의 구간에 다 몰리게 된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변별력이 없으면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이런 그 본경선에서 결국 변별력은 당원투표 50%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가상 양자 대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 가지고는 별로 승부를 내기에 적절치 않은 방식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해진다. 윤석열 후보가 이게 유리하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변별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후보들이 이제 득점을 했다고 치면 득표를 한 게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후보들 사이에 득표율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밀집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좀 그전 같으면 지지율이 떨어지던 후보에게 경쟁력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또 이 가상 양자 대결 방식을 윤석열 후보와 같이 이거를 지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지선다형이라는 것은, 다자대결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가? 이거는 전형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압도적으로 이 사람이 늘 1등이다 하는 그런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 사지선다 방식을 주장하고 유승민 후보도 이걸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10월 들어서면서 좀 선두로 나간 것을 알 수 있죠. 여론조사에서. 아마 여러 번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홍준표 후보가 2030 호남 민주당의 지지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수 우파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원래 보수 우파인 홍준표로 간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홍준표, 유승민이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의 후보들이 둘둘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죠. 윤석열, 원희룡 후보는 가상 양자 대결을 주장하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사지선다, 다자 대결을 주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다른 입장을 보일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쭉 압도적인 1위였죠. 여론조사에서. 지금도 여론조사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역선택이 두렵지 않은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중도라고 하는데 진성 좌파까지 아우르는 좌파표를 상당히 받고 있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뭐 단독 1위라고 할 수 없죠.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왔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쭉 계속 1위였는데 왜 윤석열 후보는 1위답게 사지선다, 그 방식을 주장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죠. 압도적 1위에게 유리한 그 방식을 왜 거부하는 것일까?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그래서 거의 막상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압도적 1위가 택할 만한 그 사지선다, 다자대결 방식을 좋다고 하고, 윤석열 후보는 그걸 피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 혹시 근래에 계속되는 그 일종의 그 고난이라고 해야 하겠죠. 많이 공격을 받고 또 많이 나름대로 그 국면마다 패배를 하고, 이래서 윤석열 후보는 혹시 심리적으로 혹은 그 내부적으로 패색이 짙어진 것이냐, 그래서 사지선다를 피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당원 투표는 그렇게 믿을만하다고 여기는 것인가?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이 사람으로 가자 할 때 윤석열 후보의, 그러니까 보수성, 정통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빈약하죠. 지금까지 그냥 선호했던 겁니다. 이게 가을이 오면서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갔다는 것은 아무래도 혈통이 같다 하는 쪽이 좀 힘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당원의 마음도 같이 움직이겠죠. 당원은 이미 윤석열 후보가 자신할 만큼 그렇게 당원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인가? 이런 것도 있고, 아울러서 의심도 생기는 겁니다. 혹시 이 가상 양자 대결을 하면 환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비율 환산에 자기의 그 운을 걸고 있는 것인가? 혹시 부정경선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믿어보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뭐 그런 입장인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게다가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기 여론조사하는 곳이죠. 거기 이강윤 소장, 한길 리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홍형식 소장, 이런 사람들이 가상 양자 대결이 좋다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주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좀 좋지는 않죠. 이러니까 또 그 경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정홍원의 나 홀로 2차 컷오프, 이것도 생각이 나고, 그 국민의힘 예비경선 2차 컷오프 발표할 때 왜 달랑 정홍원 혼자 나와서 합니까? 당대표 다 딴 데 가고 후보들도 후보 그 자리에 모여서 다시 같은 당의 당원으로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마무리하고, 이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정홍원 혼자 나와가지고 자료는 다 파쇄했다. 이렇게 했던, 그래서 부정경선 의심이 풀리지 않고 있죠.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 측, 그리고 이 몇몇 여론조사 기관 이런 데서 굳이 이 환산의 문제도 있고 보기에 굳이 해야 하느냐 싶은 가상 양자 대결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꼭 이거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꼭 그거여야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조금 유리하거나 조금 불리하거나 그 정도라면 뭐 협의하다가 우리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착을 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냐 하고 따져야 하겠죠. 혹시 국민의힘 당 선관위원회, 당 지도부하고 무슨 커넥션이라도 있어서 그러는 거냐? 스스로 의심을 사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10월 23일 홍준표 후보가 경선 결선 투표에 임하는 입장문이라는 것까지 발표를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 입장문을 낸 그 가운데 일부만 소개를 하죠.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와 헌신, 도덕성과 명예라는 정통 보수의 가치를 지키며 대한민국 70년을 이끌어온 대한민국의 중심 정당입니다. 우리 당은 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당의 영광과 당원의 자긍심을 지키며 당의 미래를 책임질 후손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아마 부정경선에 대해서 예감이라도 한 것인지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결연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죠. 지난 탄핵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혼신을 다해 함께 해주신 동지 여러분께 혹여 저의 소홀함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의 순간을 위해 26년간 당을 지켜왔고 지난 4년을 대선 준비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준비되고 든든하고 깨끗한 홍준표만이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선진국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이보다 좀 긴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기댈 곳은
당원 동지밖에 없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 원희룡 후보,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우리로서는 상당히 눈에 익은 그런 곳 두 곳에서 가상 양자 대결을 밀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상 양자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산의 문제, 또 변별력이 미미하다. 그렇다면 50% 50% 하는 이 제도가 한쪽은 미미해서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은 애초에 이런 과정을 택한 그 뜻에도 반하는 것이겠죠. 그뿐 아니라 많은 부분이 정홍원 선관위에 일임이 되어 있는 방식이다. 이제 이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입장문을 내기 전에 홍준표 후보는 또 그 전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기상천외한 여론조사를 고집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러한 홍준표 후보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밖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면서 부정경선 가지고 싸우려고 한다. 이렇게 벼르는 그런 모습들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부정경선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겠죠. 10월 18일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진짜 내가 당대표로 있는 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부정 선거론자들은 당 언저리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부정 선거론자는 경선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머리 아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경선 부정을 다투는 황교안 전 대표에게 이준석 대표는 악성 중의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징계하겠다. 지금 이거 10월 18일 이걸 보면 당 언저리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이랬죠. 그런가 하면 김재원 최고위원도 황교안 전 대표를 가리켜서 악취를 품어내는 스컹크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가면 징계할 수도 있다고 엄포도 놓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가 이 경선 부정 이거를 계속 다투고 밝혀라 이러니까 결국 이준석 대표 말처럼 당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싶은 것이죠. 출당시키고 싶다.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출당은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김재원 최고라든지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황교안 전 대표에게 노골적으로 탈당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경선 부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렇게 거의 적대시하면서 해당 행위다. 당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내보내겠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러니까 부정경선으로 다투겠다고 그러니까 부정경선 지금 끄집어내는 거냐 하고 벼르고 있다. 이런 걸 보면 결국은 홍준표 후보를 당신도 그러면은 부정경선하고 그 주의자하고 한패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또 당에서는
당을 해롭게 하는 인물로 이렇게 좀 그런 면에서 불리하게 이렇게 하려는 계산인가. 뭐 황교안 물들었다 이래 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여론조사 문항을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당원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또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뭐 이게 역선택을 방지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이 사람을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고 싶다는 그 목표를 그르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모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처리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지금 마감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또 예전처럼 지난 2차 컷오프 예비경선 경준이 과정이 다 그랬죠. 그냥 뒤에서 깜깜이로 해갖고 안에서 자기들끼리 쓱싹 해치우는 그게 또 반복되려는 것인가. 이게 의도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무능력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국민의힘 선관위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실종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